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아까 저기 공부한 게 60, 수명 연장할 때 예, 67. 67페이지 맨 아래 6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수명 연장 공유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명 연장 여기 관계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운명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사주에 이렇게 이제 보면 대개는 정해져 있는데, 이 타고난 대로 그대로 완전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아무런 적성도 안 하고, 뭐 이런 그냥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꼭 자기가 태어난 어떤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선한 집안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복이 오고 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흉한 운도 이렇게 벗어난다는 그런 주역에 보면 근데 얘기가 나와요. 자, 모든 악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많은 선행을 하려 받들어 행하라. 그래서 막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을 한다든지 생명을 많이 죽이는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막 모진 질병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직업 따라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아주 고요하게 하는 분들은 자기 수명을 다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복덕을 많이 행하면 타고난 수명에다가 12년을 더 보태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년 정도는 그냥 덤으로 선행과 적덕을 많이 쌓으면 12년은 더 보태리라. 요거는 요범사원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중국의 원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항이가 어, 원래가 그 관리예요. 관리. 중국 관리인데 음, 어릴 때 10살쯤 됐을 때 어떤 요즘 우리로 치면 아주 사주를 잘 보는 이런 성생을 만났는데 너 사주 한번 얘기해봐. 그래 사주를 얘기를 하니까 딱 보더니 너 언제 때 과거 시험 합격하고 언제 때 그 관리에 등용이 돼가지고 또 광직에 나가고 또 결혼을 언제 하고 그래서 그런데 53세 되면 그 전에 49세나 좀 돼가지고 직장이 이제 말하자면 요새 그때 우리로 치면 이제 직장이 떨어지는 거죠. 잘리는 거지. 직장이 떨어져서 있다가 53세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어린 10살쯤 애니까 뭐 죽는 얘기는 아주 오래되니까 50년 뒤, 40년 정도 지난 얘기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 뭐에 과거에 합격한다는 말만 듣고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관리에 나가고 했는데 그 선생이 우리로 말하면 요즘 상수에 밝은 그 선생이 얘기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평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중간에 이제 관리직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가 관직에서 떨어지고 몇 년 남은 기간에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죽기 전에 뭐 53살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실컷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운곡현이란 마을에 들어가, 운곡. 그래서 운곡에 들어갔더니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봤더니 구름 문자 골곡자인데 운곡사가 있어. 절이 또 있어. 운곡 고을에 운곡사가 있어. 근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인사를 했더니 나는 운곡이요 그러잖아. 이렇게 운곡군에 우선 우리 국 같으면 우리 운곡군에 운곡사에 운곡 스님이 그래서 인사를 또 했더니 얼굴 쭉 쳐다보더니 자
자네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게 아니고 여차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53살에 죽는답니다. 죽기 전에 실컷 복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 그걸 웃으면서 난 자네가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쫄장부구만. 그런 얘기를 하는. 아니 스님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말이 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럼 내 53살에 안 죽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웅옥선사의 얘기대로 매년 좋은 일을 하니까 뭐도 됐어요? 관직에 복직이 됐어. 그런데 복직이 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수명도 늘어났었어. 50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50살 안 죽었어. 너무 기쁘잖아. 자기는 50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기쁘고 수명도 늘어났고 또 뭐예요? 관직이도 복직이 됐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 자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스님 지금 제 나이에 자식 하나만 둘 수 없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자기 부인도 이미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으면 아마 아기가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근데 적성을 또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응? 그 적성 숫자를 못 채우는 거라. 예를 들어 요새 같으면 하루에 막한 예, 300가지 좋은 일을 해라. 30가지 좋은 일을 하라. 하루 30가지 좋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걸 1년 동안 하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하루 30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숫자가 안 채워져. 그래 반도 못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식을 포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네는 뭐 그렇게 땅을 꼬시듯이 한숨을 쉬느냐. 아니 노인 보고 이제 우리 어르신 난 사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면 조상님들한테 면목도 없고 그래서 참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들하고 한 놓고 싶은데 우리 스님이 하루에 30가지 해가지고 1년을 좋은 일을 하라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계속 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고만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한 가지 좋은 일을 쌓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한 가지 좋은 일만 결과를 받느냐. 그거 탁 깨고 꿈이야. 무슨 말이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 한 가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는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좋은 일이다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맨날 밑에 생각하니까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지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라 돈을 빌려 써가지고 못 갚아갖고 힘들고 내년 되고 나면 나라 돈 갚고 나면 또 먹을 게 없어갖고 계속 이제 밀리는데 저 빚을 탕감해 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이 몇 년 동안 이게 우리 백성들이 계속 빚을 못 갚아 일하는데 삶에 의욕이 없었고 다 좀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러는데 또 흩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좀 탕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명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명문이 글을 지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황제가 그걸 보고 막 참복을 하는 거야. 요즘도 이렇게 좋은 예, 관리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그쪽 지역에 10만 명에 대한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싹 빚을 탕감시키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막
칭송이 자자하지. 한 가지 일로서 10만 가지 조언을 했잖아. 그게 그 순간 응? 이 원항이 얼굴이 싹 바뀌더니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었어. 50이 넘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애를 해해 달아서 둘이를 낳았어. 그렇게 그 애들이 크니까 한 20, 그 애들이 15, 16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잘 살아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범 사운이요. 원앙이란 원래 이 사람 원앙인데 요범은 뭐냐면 요자는 마칠 요자고 범자는 일반적인 우리 그 범부를 마쳤다. 범부를 마치고 나는 성인의 일을 간다는 뜻이에요. 요범. 평범한 것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요범. 그래서 평범한 것을 마치게 하는 네 가지 훈계.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네 가지 훈계라 해서 요범 사훈이라고 해요. 이 야분 사훈에 좌우지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늘어난다? 수명도 늘어난다. 질병도 나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 68페이지 보면 장자의 죽음과 장례를 제사 봅니다. 장자가 죽음에 이르러 많은 제자들이 그의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겠다고 하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천지로 관을 삼고 일월로 벽을 삼으며 별들로 옥구슬을 삼아서 만물로 문상객을 삼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다시 무슨 후장을 하겠다는 건가? 이러한 장자의 말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승님의 시신을 새들이 쪼아먹을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 땅에 부러지면 날전성이 쪼아먹어버리고 묻으면 지하의 개미와 벌레들이 먹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날짐승의 음식을 뺏어버리고 개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냐? 어찌 이런 편협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죽으면 다 보시라겠다. 요새 그래서 사람 죽으면은 이미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 많잖아. 그죠? 요새는 좋은 일이에요. 저는 2002년도에 예, 저기 시신까지 다 기증한다고 음. 그 저기 생명나눔 실천 거기다가 잘하셨네요. 썼는데 음, 우리 큰아들이 성균관대 생명공학과 다닐 때였는데 네. 엄마 시신은 절대 안 돼. 내가 시신 찾아 헤매야 되겠냐고. 지금 시신은 빼주세요. 그래요? 자, 죽음과 마음의 병 다스리기. 음. 병술, 무술, 의뢰, 개미. 자, 이것도 보니까 을목이 해수기에 있어서 을해는 원래 동류사입니다. 갑오 동류사, 을해 동류사. 을목이 해수기에 있어서 사지에 있는데 그래서 을목이 사실은 주변에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을목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해는 인성이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은 낫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음, 을목은 음, 간목은 해수가 생지인데 을목은 해수가 오화가 생지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을목은 해수가 사지라고 해서. 을목은 해가 사지예요. 사지. 그러니까 음, 오화가 생지여가지고 음,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이게 생지라고 하는 절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신이 약하는데 다행히 해수는 인성이잖아요. 네. 인성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이 사주는 이 해수가 나한테는 용신인데 이 용신을 극하는 토가 너무 많아요. 네, 재성이 많지요. 네. 그 제가 신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제가 인성을 극하는 형태를 가지고 제거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왕성한 토가 인성을 극해서 큰 문제다. 그래서 용신은 시간의 개수야. 용신 개수는 월간에 무토하고 목이 합을 하게 되고 개수가 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탑을 하는 바람에 을목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있다. 그렇게 원래는 수가 걔가 을을 도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무토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게합을 잡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바람 속에 촛불이다. 그래서 건강을 참 주의해야 돼. 특히 심장 질환을 주의해요. 왜? 네. 수가 현재 화를 끄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설기가 심해서 조율하다. 토가 왕성하면 화씨. 토가 왕성하면은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 화가 그냥 꺼져버려. 토가 너무 많으면은 화라는 거 심장이잖아. 심장이 그냥 다 꺼진다. 예. 재가 너무 발달하면 식상이 사라집니다. 응? 네. 재가 너무 많으면 식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래된 심장병의 간과 심장에 부담이 주게 되어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토가 왕하니까 술을 극해서 심장이 그걸 받아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꺼지기 쉽다. 화생토에 설기 당해가지고. 자, 제3장 풍수, 관상, 종교, 꿈과 같은 데서 그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꿈속에 무엇을 알려준 우리가 보통 꿈을 많이 꾸려. 목적 용신이 진술, 충미가 있어요. 만약에 오주계가 진술, 충미가 없다면 나타날 징조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사주를 봤는데 진술, 충미가 없으면은 조상과 관련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을 경우에 꿈을 꾸고 봤다면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면은 그 꿈은 영혼이 기룡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옛날에 주공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꿈속에 돌아가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죽은 사람이 꿈에서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차시기를 하는 것이다. 자, 꿈은 그렇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자꾸 보이면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오주에서 진술충미가 오주가 많이 있으면은 조상님과 관련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풍수, 음택풍수는 돌아가신 분이 음택풍수, 사는 사람은 양택이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땅속에 편안히 계시면은 그 오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주가 양명하다. 양명이 뭐냐면 밝은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도 어떤 토예요? 조토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음산한 것 같으면 뭐냐면 그 지역에 물이 많다. 오주에 수가 많고 진토나 축토나 이런 것이 많다. 그러면 유골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유골이 손상되면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풍속병이 걸려가지고 신경통과 또는 심장병 등 마비병이 올 수가 있다. 풍수의 풍은 바람이고 공기다. 에너지다. 수는 만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지하의 샘물이다. 복이 있는 땅,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은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있으면 안 되고 양명해야 된다. 70번 3번 혼기의 조짐. 집안에 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꾀상의 인성이 보여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많고 있으면은 혼기가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자, 오주깨상의 흉가의 조짐. 오주를 봤는데 우리 집안에 요새 뭘 봐달라고? 우리 집안에 혼기가 있는지 귀신이 좀 더글더글 하는지 봐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딱 보니까 사주에 금수가 많아. 오주에 금수가 많다. 그러면 흉한 조짐이 있다. 또 진술충미가 많다. 당연하게 그 많다. 음의 고가 편중된 꾀로 나타난다. 충미음이죠. 편중의 꾀로 나타난다. 결정적인 것은 밝음을 주거나 화가 꾀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화가 있으면은 실증하거나 손성을 좀 받아도 귀신이나 만약에 병화가 있더라도 실령하는 건 뭡니까? 병화 주변에 병진이라든지 병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이 이렇게 밝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상을 받으면 귀신이나 요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요.
응, 이게 응. 결정적인 발금을 주거나 병화가 괴상에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이거 없어야 한다고 이게. 결정적인 발금을 주관하는 병화가 깨상이 없어야 된다. 흉가가 되려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흉가가 되려면은 병화가 깨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흉가 이 조건에. 예, 흉가의 조건에 지금은 흉가의 조건이거든. 예. 흉가가 안 되려면은 병화가 있으면 좋다 이 말.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좋다 이 말. 예, 뭐를 물을 때 우리 집안에 틀을 좀 봐주세요. 우리 집안에 뭐 좀 흉형 이렇게 봐줄 때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응, 아까 일본에서 응. 이게 뭐가 너무 많으면은 여기 인성일로 아까 인성이 너무 많으면 홍기조짐일로 아니야. 들었는데. 집안에 홍기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는 꾀상의 네, 인성이 많으면은 조상이거든. 네. 인성은 조상이라서 혼기를 봐요, 혼기. 그게 많으면 한 개 갖고는 혼기를 안 봐. 여러 개 많을 때. 인성이 편인이라든지, 아, 그럼 잘 들은 거네. 예, 인성이 편인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혼기 조짐이 있다. 이거예요. 예, 한 개 있으면 그건 좋은 거지. 자, 어쨌든 인성이 많으면 안 좋아요. 많고, 오주의 꾀상에 아까 말한 대로 금수가 많거나 진수충리가 많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편중된 깨가 되면은 예, 흉가의 조짐이다. 시실배지. 풍수와, 풍수와 명리는 연결돼야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나 시공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원래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시간, 공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 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간 개념입니다. 주는 사방 위아래에서 공간 개념입니다. 우는 시간, 주는 땅, 공간. 그래서 우주 합쳐서 시공이 됩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 교차하여 무한 연속으로 과정으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간다.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그래요. 우주 팽창설. 실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해 나간다 그래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공간은 거리를 초월한다. 시간의 선과 공간의 면은 해놓으면 공간이라고 만들어진다. 풍수와 명리는 자,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잖아요. 선이 이렇게 연결하면 면이 되면 면을 갖다가 쌓아나오면 그것이 공간이 된다. 십간의 방이 보겠습니다. 가벌은 목, 동방목, 가벌, 인묘지는 동방목, 명정, 사오미는 화, 무기, 진수충리토, 경신, 신유술, 금, 서방, 임계, 해달쭉, 수. 뭐 이건 잘 아실 거고. 사악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에 팔계경이나 산해진을 거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팔계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법은 연불기도나 명상수행법을 하면 되고요. 이사를 가는 법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마음이 붕들 때는 마음이 안 들면 이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 것입니다. 자, 72페이지 관상 질문자의 외부적 조짐. 여기가 눈 밑에 요걸 와잠이라고 와잠이라 그러는데 이 와잠이 그냥 색깔이 막 죽어 있으면은 자식이 지금 흉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상에 와잠을 봐요. 와잠이 어떻게 흰색 넘쳤다 눈꺼풀에 아니면 잔여경이 푸르쭉쭉하다 장기간 수면 부족 과로 신경쇠약 지나친 성관계 와잠 부위가 어두침침하다 그러면 자녀의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집안에 상이 있다. 그래서 와잠을 보고 많이 판단해요. 와잠에. 잠을 많이 못 자고 이게 부스부스부스해요. 과로신경성, 지나친 성관계 같은 거. 여성의 임신 시기와 관상, 자녀경의 와잠이 누에가 주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걸 우리 그 배우들 탤런트를 보고 일부러 여기다 보톡스 주사를 막 이게 막 올라오게 만드는 보기 좋게 한다고. 자, 와잠이 요겁니다. 와잠이 기색이 깨끗하고 투명하면서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임신의 조짐이다.
아들은 여기 와자미에 기색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려고 하면 와잠을 봐란 말이에요. 임신부를 와잠을 봤더니 와자미 깨끗하고 아들은 깨끗하고 진주빛깔 같다. 광택이 났더라. 산뜻하고 아름답다. 아들이겠네. 이렇게. 딸은 희미한 청색이더라. 그럼 딸이인 거. 이 관상을 보고. 자, 사주에 부족한 부분이 얼굴에 나타난다. 참 재밌네요. 사주에 부족한 부분이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와잠, 눈 아래 두툼한 부분. 와잠에 황색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귀한 조지입니다. 황색 기운이 있으면 와잠이 두툼하면 좋고요. 황색 기운이 있으면 귀한 조지입니다. 공덕을 쌓은 이에게 나타나는 것은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이 와잠이 아주 발달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좀 관상이 보기 좋아하고 일부러 막 보톡스 주사를 맞는가 봐요. 상도 변한다. 무상이 오릅니다. 관상은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은 마음을 수양하고 공부하면 지혜가 열린다. 아까 저게 이 누구 봤어요? 원항이 얘기했잖아. 원항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상이 바뀌어요. 또 지혜가 열리면 상호도 바뀌어요. 결국 운도 바뀐단 말이에요. 상은 고정되지 않고 운명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직 자업자들의 원리에 따라서 운명도 상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상, 두 눈썹 사이에 푸른빛이 요게 인당. 자, 눈과 눈 사이를 인당이라고 해요. 인당. 자, 인당을 봤더니 푸른빛이 도는 황색이 나타나면 사람의 부위가 푸른빛이 도구나. 안 그러면 황색이 나타나면 사람의 부위, 마음이 우울한 데다가 도움받을 수 없다. 여기가 푸른빛이 도 좋지 않다는 뜻이네요. 인당 부위에 검붉은 기색이 보이면 혈압이 높은 것은 보통 보면 혈압 검사를 여기에 뽑은 게 많이 보여요. 네. 의미로 심혈관 질병이거나 속으로 고민이 있지만은 밖으로 드러날 수 없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참 힘들겠네요. 인당을 봐라. 인당 중에 백색이 일어나면 상복을 이룰 수 있거나 엄한 기운이 있다. 음당이 기운이 있으면 검은 기운이 인당이 끼치면은 또는 명문에 인당과 명문에 나타나면 이 두 달에서 6개월 내에 사망할 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시커먼 게 이렇게 이게 시커먼 게 있으면 곧 죽을 때가 대한 사람 많아요. 보통 이마도 그렇고 인당에 시커먼 게 보이면 아플 때 그래요. 그냥 햇볕타가 끓으면 괜찮아요. 얼굴 부위 기색과 건강. 그 얼굴 부위가 청색과 백색은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고 황색과 백색은 영양불균형 빈혈 조짐이고 푸른빛을 돌고 황색이 하얀 빛을 돌면 마음이 우울하다. 그래 푸른빛이 돌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한 병, 정신병을 갖고 있다.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다. 심내 운천경에 보면 사람의 몸의 장부는 다 신들이 관리하고 있다. 신이라는 심장을 말한다. 마음과 신이 일체가 되는 것이니 바로 마음이 신이 된다는 뜻이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이것도 신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안정하면 고요하다. 고요하면 심장이 안정이 되니 지혜가 모이고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심장이 또 움직인다. 오장육부의 능력은 스스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마음이다. 정신이 산란해지고 지혜가 혼미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히 약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몸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오시알 배우는 거 수행. 수행을 하면 마음이 회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심장과 오장육부가 아주 편안해진다. 그럼 건강하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호명상법이 가장 빠르다. 마음의 병은 의사가 안심을 시켜 약을 치료합니다. 자, 상담가. 그럼 상담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상담가는 맨 먼저 사람이 오면 사람 얼굴을 쳐다봐라. 기색을 살펴라. 아까처럼 얼굴에 푸른빛도 뭐래요? 근심이 많다. 어디에? 인당 부위에. 이렇게. 명문은 어디였죠? 응? 명문. 아까 인당과 명문이라 했더니 명문. 명문. 여기가 명문이죠. 예, 명문 양쪽에 네, 명문. 양쪽. 예, 명문 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얼굴에 나타나는 운세와
부모의 위치, 안색 등을 참조하는데 사실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얼굴 딱 여기 보아서 여기 코하고 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여기가 자 하잖아요. 그죠? 자 중은 어디예요? 여기 이마, 눈썹까지 사이에 이게 중간. 요 위는 뭐냐? 이마 위는 상부잖아요. 요 상부는 어떨 때 보여요? 어릴 때. 예, 어릴 때. 조상님의 덕이라든지 부모의 덕을 보고. 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시기가 요 중간입니다. 요 사이. 요 밑으로는 뭐예요? 여기는 내 자식. 노년. 예, 노년을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운세와 궁의 위치, 안색 등을 참조하여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상담자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갈 것이다. 그러면 운명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기색을 살펴야 되고 운명을 사람들은 얘기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에 긍정적인 말, 또 무슨 말, 그 사람의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길을 꺾는 말 하면 안 돼요. 당신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들겠어. 이런 말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빨리 되겠죠. 죽으라는 얘기지. 큰 충격을 받고 정서적으로 혼란해요. 시달림을 받게 되고,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 마음의 병은 방황과 우울증이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얼굴빛에 푸른빛이 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죽음이란 중국 광원대사가 입증을 하면서 죽음이란 또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다. 원래 인생에 온 것도 없고 왔다 온 것도 없이 왔다가 떠날 때 가는 곳이 없이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고 가고에 멀것 대수야. 죽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사람은 인연이 되어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상담가들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느냐.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라. 어떻게? 예, 긍정적인 말과 힘드는 말을 해주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5페이지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조금만 정리하고 요거 또 공부를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개운의 길. 바꿀 수 있는 스님은 항상 개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은 음력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양수리로 하여 사람은 살아간다. 음력도 있고 운명이 있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만법 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조 해능 당경에도 보면 모든 복은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음으로 또 찾아와서 감흥을 하니 사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또 성명학에서 계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부르기가 어렵거나 뜻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은 바꾸는 것도 좋다. 그러나 냉장고를 TV라 부르면 어떨까?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과거를 잊고 싶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을 때 완전 개운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개운을 하게 되면 자기의 기분상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이러면 사실은 운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연. 불가에서는 인연이 있으면 얻게 된다 그래서요. 인연이 닿으면 잃어버린다. 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분이다. 그래서 연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76페이지 부부 클리닉. 자, 부부 클리닉은 핵심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걸 왜 해놨냐면 우리가 많은 그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은 꼭 뭐 안 해도 분석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놓으면은 상담할 때 도움되기 때문에 연한 겁니다. 자, 부부는 본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나 희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사람의 인자는 서로가 의지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상대를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불행을 보면은 모두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때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의 결함을 메꿀 수는 있지만은 성격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자 배웁시다. 감정형. 인정해. 감정형은 식신, 2, 3, 4. 2, 3, 4. 식신, 상관, 편히. 편인. 그 감정인 사람들은 감정이 주로 많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감정에 호소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해시키고 막 복잡한 머릿속으로 얘기 하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감정에 후회해야 돼. 그럼 제일 좋아 안아주면 돼. 손잡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이상 필요가 없다는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오늘 서로가 관계하잖아요. 관계를 중시하잖아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관계와 사랑이 필요하다. 손잡아주고 따뜻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머리를 갖다가 뭐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들어. 머리 들어와 안 돼. 안 안 들어와. 들어. 그렇죠?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이 감정형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사고형 머리를 굴리는 사람 사고형 네. 5, 6, 5, 6, 7 오르지. 5, 6, 7 5번이 뭐예요? 정인, 정의. 인수. 그 다음에 어, 6번은 정관. 정관. 그 다음에 7번은 편관이 편제제 편제. 이 세 사람들은 어떠냐면 머리가 온통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해. 미래에 대한 걱정. 네. 앞에 아까 저기 2, 3, 4는 뭐냐면 감정이잖아요. 감정형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친해지고 근데 아까 말한 5, 6, 7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어떻게 살까? 항상 불안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특히 5번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 살려면 많이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사람이 정인. 인수.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해. 많이 알아. 정보라고.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관은 뭐냐면은 내가 환장. 살아가려면 안정해야 되는데 안정하려면 내 조직, 내가 있는 조직에 대한 모든 그 법 이런 것들 알아야 돼. 법이 무슨 법입니까? 규율, 규칙, 법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 하고 막 그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합리적이고 막 그런 걸 막 원하는 사람. 머리를 계속 돌아가는 건데 머리 계속 돌아가.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편제는 뭐냐? 편제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고 아무 안 돼. 막 돌아다녀야 돼.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가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다녀요? 인터넷을 돌아다녀요. 인터넷을 막 돌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정보를 다 막 잡동사니까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 그래 많이 알아야 나는 불안 안 하니까. 항상 걱정이야. 질병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계속. 그게 편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편제는 사고형 중에서도 막 끝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편제는 그렇다. 그 다음 마지막 의지형은 뭐예요? 의지형, 생존형, 어, 8, 9, 891. 2. 이 8, 9 생존형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8은 급제지요. 비근급제. 9는 뭐야? 평관. 인간. 1은 정제지요. 겁대. 이런 정제. 이런 사람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치려고 해. 나의 경계를 쳐놔놓고, 경계에 누가 들어오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뭐라 하는 거야. 화를 막 화. 그러니까 이 근성은 화의 근성이야, 화. 그래서 8번 특히 상대편을 지배당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내 바운더리 들어오면 싫어해.
그런 아, 그렇죠. 응, 울타리 응, 치고 사는. 그래서 부부 크로닉에 이제 오늘 70페이지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감정형, 우리가 말하는 사고형, 또 뭐요, 의지형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기 해놓으면 부부 크로닉이 저절로 돼요. 꼭 우리가 뭘 그걸 안 해도. 그리고 부부 크로닉 할 때 십성이 내가 사주 갖고 일지 또 월지를 참조해서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일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지 월지 그 세 개가 나를 중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행위인지 뭔지 그것이 거의 세 개가 전부 다 감정행위면 감정이 심한 사람이고 그 세 개가 전부 다 의지형이면 의지가 심한 사람이고 그 세 개가 전부 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딱 모든 것이 사고형으로 되어 있다. 사고형 아까 뭐랬어요? 1번이 정인, 정관, 현재잖아요. 그럼 그 세 개가 다 동시에 다 있다면 굉장히 머릿속 사고가 많겠죠. 다음 시간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또 해서 미리 쌓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공부 얘기 마치고 오후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